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연구소의 행운의 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사주라든지 풍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회원을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 뵙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 하신다든지 평상시에 사주나 풍수에 관심은 있는데 공부하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되 그 영상이 일반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가 일주일에 많게는 주 1회에서 2, 3회 정도 해서 따로 강의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그 구독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원은 실버 회원, 골드, VIP, 프리미엄 회원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실버나 골드 회원들한테는 주로 사주 명리학 기초에 관련된 거라든지 사주 명리학에 관계된 것을 영상을 올리고 VIP 회원이나 프리미엄 회원이 되신 분들은 사주는 물론이고 풍수질이 관계된 것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시기에 좀 지루한 감도 있고 이해하기가 좀 힘드신 분이 있어서 따로 전문적으로 배우실 분들, 즉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실 분들을 모집한다는 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질문 같은 거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따로 문자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또 친절하게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하면서 말씀도 드릴 테니까 프리미엄 회원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실 때도 있고 컴퓨터로 보실 때가 있는데요. 컴퓨터로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역세권 아파트나 집을 살면 운이 안 풀리고 초고층에 살면 질병이 온다 이런 동영상이 있으면 이 아래 하단에 가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입 절차가 나오고요. 문의하실 분은 여기 핸드폰 번호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가입하신 분은 제가 댓글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항도 같이 해서 제가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서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입이라고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실버 회원, 골드 회원, VIP 회원, 프리미엄 회원에서 4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 중에서 프리미엄이나 VIP 회원이 되시면 더 좋겠고요. 심도 있게 풍수지리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프리미엄이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댓글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충분히 궁금한 점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점 여러분께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보면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 보시면 이 제목이 있고요. 이거 구독 버튼 난 옆에 보면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가입이라는 버튼 누르면 똑같이 왼쪽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 측에 제가 수수료를 또 30% 정도 30%에서 40%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건 그걸 빠지고 들어오는데 일단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최소한 뭐 1, 2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 말고 좀 더 심도 있는 영상을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입 절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해보시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좀 더 좋은 영상, 심도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 1년은 신축년입니다. 이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우리 한반도 특히 남한과 북한이 현재 둘로 갈라져 있는데요.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정치, 경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신축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요. 이 신축년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북한한테, 특히 김정은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남북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될지, 아니면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2021년 신축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축이라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축이라는 것은 사주에 여러 가지 음양 오행의 기운이 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금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이 토의 기운인데, 특히 이 금의 기운 중에서도 신금의 기운은 칼날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의사들이 쓰는 그 메스라고 하죠. 그 칼 같은 거라든지 면도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건 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또한 신금이라는 것은 굳고 단단한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것도 일종의 신금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꼭 이거 신금이라 그래서 뭐 다이아라든지 아니면 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물상적인 걸 말씀드린 거지만, 신금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굉장히 차고 냉하고 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석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남들로 하여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자기 주위에 누군가는 지켜봐주고 화려해지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금은 속성이 차갑고 날카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성격적으로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축이라는 것은, 토라는 것은 진술축미, 지지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차갑고 냉한 동토를 의미합니다. 동토라는 것은 겨울에 얼어있는 토의 기운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동토의 기운이다 보니까 축토라는 것 자체도 역시 신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차갑고 냉한 성질을 갖고 있다. 얼어있는 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지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이 삼합의 기운은 사유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유축은 합쳐가지고 이 금의 기운으로, 삼합의 기운이 금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축은 금국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화는 화의 기운이지만 금의 경금의 장생지가 되고, 이 유금은 결국 금의 기운이 가장 왕한 제왕지가 되고, 이 축투는 금의 기운이 서서히 기울어져가는 묘고, 묘의 기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의 축년의 축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띠로 말하면 소띠를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금의 기운이 서서히 꺼져 들어가는, 왜냐하면 묘고에 들어가니까, 묘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죽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운 자체가 어떤 큰 기운이 서서히 쇠락해서 꺼져가는 기운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축이란 의미는 이 천간에 떠 있는 신금의 기운이 서서히 약해져 간다. 다만 기본 성질은 예리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차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한반도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간목의 기운으로 보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금국의 기운으로 보고, 강원도는 나무가 많으니까 동축이고 역시 간목의 기운으로 보고, 충청도 같은 경우는 토의 기운으로 보고, 경상도 같은 경우는 화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기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그럼 북한은 뭐냐? 북한은 북쪽이고 러시아와 같게 이 수의 기운으로 한반도에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북한은 수의 기운이 오는데, 경자년 같은 경우는 신축년하고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경자라는 것은 경금의 기운은 굉장히 큰 성질, 똑같은 금의 기운이지만 이거는 힘과 권력, 굳고 단단한 거. 예를 들어서 과일로 보면 과일 전체 덩어리를 경금으로 본다 그러면 신금은 그 씨앗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광석이라고 하면 신금은 예리하게 만들어서 날카롭게 하는 칼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도구, 송곳 이런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다르지만 이 지지 자체는 또 수의 기운이고 수가 가장 왕한 기운인데 이 경금이 또 그 수를 상생해 주기 때문에 생해 주기 때문에 경자년에는 태풍도 많이 불고 또 우리나라도 태풍이 한 5개가 왔었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거는 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 수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해였고요. 신축년은 반대로 토생금해다 보니까 이 축토의 기운이 좀 빠지는 기운입니다. 거기다 묘고라 보니까 더 기운이 더 빠지겠죠. 다만 그래도 기본 속성은 경자년에는 수기가 왕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사유축 금구에 신금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역시 차갑고 냉한 기운은 강하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커다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간목의 기운은 도끼, 경금이 와가지고 들이쳐가지고 아니면 톱이 와서 나무의 기운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뭐 토막을 낸다든지 쓰러뜨릴 수가 있지만 이 신금 가지고 간목의 기운을 하려고 하면 칼날이 문드러질 수 있습니다. 무뎌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무의 기운이 강하다든지 많으면 목다 금결이라 해서 금의 기운이 이지러집니다. 그러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자년보다는 신축년이 조금 기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신금의 송곳처럼 날카로운 송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면 예리한 칼 이런 것이 계속해서 찌르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신축년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예민한 거 스트레스도 표현을 합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크게 한 방 얻어맞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그맣게 찌르고 뭐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파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에도 역시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피부적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잘 한다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애는 아닙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한민국 구구는 제가 따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북한에 대해서 그럼 말씀드리면 북한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 수, 특히 수의 기운인데 차갑고 냉한 기운인데 수의 기운이 왕성한 자수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자년에 북한도 태풍이라든지 홍수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럼 현재 지금 북한의 고민은 뭐냐? 북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북한이 굉장히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유엔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북한의 어려운 점은 유엔 제재로 인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유엔 지금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것은 금방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나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북한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식량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식량난이 가중이 돼서 올해보다 더 힘든 시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식량난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관계 역시 고착화돼서 나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 그러한 이유는 지금 현재 뭐 남북관계가 안 좋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렇지만 내년도 이 신축년에는 남과 북에도 동시에 다
그렇게 좋은 기운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역시 고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북중 관계 역시도 굉장히 그냥 정체, 이건 고착화라기보다는 정체 상황으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중 관계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중국도 자연재해를 심각하게 입었고 식량난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서 북한에 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북중 관계 역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일반적인 거 누구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정도는 뭐 국제 상황이라든지 정치 상황, 사회적으로 관심만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이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고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재 김정은이의 사주의 기운과 또 김정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로 인해서 북한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또 전에 김정은이 그 사주 관련 또 김정은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수명은 어느 정도 남았나 그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닥 그렇게 뭐 제가 김정은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안 좋아하고 빨리 죽던지 체제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변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은이의 사주 팔자를 보면서 내년 신축년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신축년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정은이의 사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생이라고 합니다. 84년 뭐 1월달생이니까 음력으로는 돼지띠가 맞고요. 개에 또 을축월 12월에 음력 12월에 태어났고요. 또 태어난 날은 신축일이랍니다. 그런데 태어난 시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봐서 이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김정은의 사주만 보면 딱 시간을 몰라도 이것만 놓고도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알아야 되는 사주가 있고 시간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주인데, 김정은이는 시간이 없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주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운의 흐름에 놓고 봤을 때 지금 또한 신유대운에 와 있습니다. 신유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이 김정은이는 신금의 날카로운,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속성이 냉정하고 잔인한 부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신축, 이 지지, 월지, 일지에 다 축토를 깔고 앉아 있죠. 축토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것은 토생금, 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 축 속에도 또 개신기라고 해서 신금의 날카로운 것을 지장간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속성이 차갑고 냉한 사주에다 이 김정은의 사주 자체의 기운만 놓고 보면 약간 강한 사주에 춥고 냉한 사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의 기운이 가장 필요합니다. 화라는 것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관의 역할을 하고 춥고 냉한 기운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춥고 냉한 기운이 강하다 보면 심장 질환 같은 거, 뇌혈관 질환 이런 거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정화나 뭐 아니면 오화, 사화, 병화가 떠 있다. 병화는 병신 합수의 기분으로 바뀌니까 좀 좋지는 않겠네요. 어쨌든 지지에 사화가 됐던 오할에도 있고 정화, 병화가 있다고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신축일주에 축월에 지금 신유 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1년 신축년인데 이 신축년의 기운과 일지와 일관과 다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결국은 2021년 신축년에도 김정은이는 기운적으로 지금 최소한 목화의 기운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대운도 유대운에다가 또 이 개면 지금 남자 같은 경우 개년생이면 역행을 하게 되겠죠. 역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운 자체도 또 어떻게 되냐? 그럼 역행을 하면 여기 경이 되겠죠. 경신으로 대운이 또 바뀌네요. 그렇다고 하면 경신대운마저도 대운의 운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하고 유는 같이 해서 유축 반합이 돼서 결국은 유축 합 금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년도 역시 금기가 굉장히 강하고 신금의 기운이 오다 보니까 김정은이는 내년도 북한 그 백성들 인민들이라고 하는데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이나 미국 기타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뭐 그렇게 많이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처럼 전제주의 국가 임금이나 마찬가지인 왕이나 마찬가지 국가에서는 이 지도자의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의 영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백성들,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내년은 물론 이 신축년의 기운을 봤을 때 북한은 수의 기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힘들고 어렵겠지만 김정은이의 사주의 기운만 놓고 봤을 때도 북한은 2021년 신축년에도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몇 가지 자연재해서부터 유연제재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지도자인 김정은의 사주를 놓고 보면 그런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축이라는 것은 금의 고장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창고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묘고로 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 때문에 결국 2021년 신축년에는 김정은의 건강 역시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강 역시 경자년과 마찬가지로 안 좋다. 그리고 인민들 역시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북한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개인사에도 건강이 안 좋고 인민들도 역시 자연재해 이거에 겹쳐가지고 신축년에 운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 굉장히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권력이 약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권력이 약화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신금은 예리하고 날카롭고 총알 같은 것도 신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 찌르는 창 이런 것도 다 신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결국 고장지로 들어갑니다. 물론 대운에서 합이 들어와서 그 기운이 일단 삼합의 기운 중에서 반합으로 바뀌지만 그래도 기본 속성은 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묘고라고 했죠. 그래서 고장지기 때문에 이 경금의 기운 그리고 금의 기운, 신금의 기운 자체를 끌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금의 속성, 예리하고 날카롭고 힘과 권력의 기운이 결국은 묘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력은 약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개인사에는 건강 역시 굉장히 나쁜 쪽으로 더 나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권력 역시 이 고장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일간 신금 자체가 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물론 이 신유 대운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잘 어떻게 견딘다고 하더라도 경신대운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이 경 자체가 을경합금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을경합으로 달려들어서 지금 합이 돼서 바꿔지겠죠. 물론 이 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이 불화란 말이 있는데 합은 되지만 화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개라는 것은 금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식상의 기운이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을 좀 빼버리는 좀 그런 기운은 있네요. 하지만 신축년 2021년만 놓고 본다고 하면 건강도 나빠지고 그리고 북한 인민들은 굉장히 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해지면서 김정은의 권력은 점점점 약화되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엔 제재는 지속이 되고 남북 관계도 역시 고차가 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난이 가정이 되고 중국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고요. 앞서 잠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했지만 북한은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김정은의 개인의 지도자의 사주와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사주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